러시아군의 폭격으로 결국 한국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긴급 속보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실수를 인정하며 당황한 기색입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현지에서 시민들을 탈출시키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 파샤는 우크라이나의 배우이자 연예인이었다는 글과 함께 그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파샤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르핀 도시에서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샤의 어머니는 자카르파티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크림반도 출신의 한국인이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샤는 전쟁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에 들어갔습니다. 파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 25km가량 떨어진 이르핀 마을에서 러시아 포격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샤는 사망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투복을 갖춰 입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샤는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는 잠시 앉아 우리가 어떻게 폭격을 당하는지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가 웃고 있는 것은 우리가 끝내 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와 미국 데드라인 인사이더 등 외신도 우크라이나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야로슬라프 쿠츠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파샤의 사망을 보도했습니다. 쿠츠는 우리는 사진을 찍을 시간조차 없었다. 편히 쉬라고 적었습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도 7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태생 소비에트 한국인 배우 파샤가 러시아 침략자들과 싸우다 폭탄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고작 33살이었다며 현지 보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파샤의 전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함께하길 등 추모의 글과 함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도를 넘기 시작하자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러시아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극우 네티즌들까지 애도를 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만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남자야. 배우로서는 모르겠는데 출생 출신국이 다르면 선후배가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는 건가? 이것이 전쟁인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야 푸틴은 만족할까? 러시아의 이무도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는 참사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뒀으면 합니다만 지금 본인도 여기서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말로만 정의를 말하고 있으니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모금은 멀리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진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아할까? 나라가 달라도 떨어져 있든 돕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든가 변명하고 있네. 정말로 한시 바삐 전쟁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서로 죽이는 것 따위는 원하지 않아. 러시아 국민에게 제재를 했던 곳이니 푸틴이 멈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푸틴은 이제 히틀러화 되어가고 있다. 멈출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나라가 힘을 합하는 것뿐. 지난번 의용병 모집에 지원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일본인 전투원도 수십 명 사망했겠지.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전장에 나갔습니다라고 알릴 것이다. 확실히 푸틴이 하는 짓은 믿기 힘든 짓이다. 민간인 희생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미 언론인 영화감독, 배우 앞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비극이 우려된다. 미국인의 사망은 여론도 변해갈 것이다. 바이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의 사고방식, 우크라이나의 사고방식은 알겠지만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알고나 있을까? 사람의 목숨은 나약합니다. 아무리 훈련된 병사도 포탄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간인의 인명은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러시아는 이 침공 후에 그 죄를 어떻게 정산할 생각인지? 자유주의 진영은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에 기여하는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영광 있기를, 자유주의 진영의 미래가 있기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비록 징병 경험이 있다고 해도 아마추어에게 즉석 훈련을 시켜 무장시켜도 확실한 작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무장한 초보자는 그 시점부터 민간인이 아니라 전투원입니다.
그러나 프로 군인들이 보기엔 그냥 관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망하면 다시 민간인 사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피해자를 늘리고만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해외 대피 금지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계라고 해도 일본인으로서도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당연히 각오는 되어 있었겠지만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러시아 국민으로서 참회에 가까울 성명을 내고 푸틴이 사과, 속죄를 하지 않는 한 현재의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령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굴복시킨다면 러시아 국내는 게릴라전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럴 각오는 되어 있지요. 출신국과는 관계없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조기 종식은 기대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 씨에게 부탁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 국내에서의 정보 통제를 파괴하고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일본에서 말하는 타이거 마스크 형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건에 대해 전 세계는 러시아를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 러시아가 망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국민도 세뇌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실행에 옮길 위험물은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 물론 무력이 아니라 경제 제재 대전제로. 당사자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는데 남의 아이의 목숨이라며 간단하게 버리는군요. 문화 차이와 평화를 존중해온 일본과의 차이인 줄 알지만 러시아는 가슴을 펴고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평화에 취해 있는 일본의 허튼 소리인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45년 8월 일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두 발의 원폭을 맞고 패전 준비를 서두르던 일본을 공격,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부로 쳐들어가 대부분 여자와 아이였던 민간인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일본의 영토였던 미나미카바에도 쳐들어와 여성과 아이가 습격당하고 쿠릴 열도도 점령당하고 심지어는 홋카이도에도 쳐들어가려고 했다. 그 시기는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 이후에도 열흘 이상 공격이 이어졌다. 이런 비겁한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한 곳이 러시아다. 1950년대 부다페스트 인민에게 공격을 가한 헝가리 동란, 1960년대 프라하를 침공한 프라하의 봄, 1980년대 아프간 침공, 2000년 이후에도 체첸 분쟁 등 외골수 시민을 태연히 무력 공격해온 것이 러시아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러시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인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